얼마 전에 제가 다녔던 회사 후배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친구는 현재도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제 고등학교 후배이기도 하고 사업에도 관심이 많아서 좀 더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머리가 상당히 좋거든요. 회사 그만두고 사업하려다가 좀 잘 안 돼서 공무원 준비를 반년 정도 하고 바로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더 안타깝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머리가 좋고 지식이 많은 것은 분명 플러스 알파는 되거든요. 하지만 회사 밖에서 홀로서기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성패의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이 후배가 사업은 잘 되시냐, 수입은 마음에 드시냐 이런 것을 묻다가 슬슬 본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육아를 하느라 시간이 없다. 같은 부서 후배들이 업무를 제대로 하게 해야 되는 게 일단 급선무인 것 같은데 그 단계가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 후배의 생각하는 방향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했고 솔직한 제 생각을 말해줬습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한평생 아무리 성실하게 일을 해도 손해지는 것은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직장인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준비해야 회사 없이 온전히 자율적인 삶으로 방향을 틀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만약 누군가 저에게 이 사실을 좀 더 빨리 알려줬더라면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제가 후배에게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진심을 담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퇴사 이후의 삶 걱정에 매일 밤 뒤척이지도 오르지 않는 연봉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목표를 향해 잘 가고 있는지 확실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최근 일주일간 어디에 가장 시간과 열정을 쏟고 있었는지를 생각해보세요. 어떤가요? 가장 시간을 오래 쓴 그 일이 여러분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인가요? 자, 그럼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지난주처럼 1년을 살고 2년을 살면 목표에 달성할 수 있나요? 자, 이런 질문 드리면 보통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실 거예요. 목표한 방향대로 잘 살고 계신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난주에는 일이 있었잖아, 또는 일단 이것만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 시작하면 돼,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 안 할 수는 없잖아, 이런 변명이 떠오릅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제가 바로 자기 합리화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변명 전문가였거든요. 자, 그럼 그 변명이 진짜 맞는 이야기인지 심판해주는 질문이 또 있습니다. 2주 전에는 어땠었나요? 한 달 전에는요? 1년 전에는요? 목표에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잠깐 그런 건지 바로 답 나오죠. 내가 돈 벌어서 좀 여유롭게 혹은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통 본업 외에 적어도 두세 개의 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회사원이면서 동시에 블로거, 쇼핑몰 운영자 등등. 지금 성과가 나고 있고 안 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고 있으면 당연히 더 좋겠지만 일단 맞는 방향으로 시간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 그분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일찍부터 한 우물만 파면 위험하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고 바로 실행으로 옮기고 있었던 거거든요. 죄송하지만 제가 명치 한 방 때리겠습니다. 경제적 자유가 목표인데 회사에만 몰빵하고 계신다면 지금 분명히 거의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고 계신 겁니다. 만약 회사라는 종목에 문제가 생기면 경제적 기반 전체가 무너져 내립니다. 대기업이 됐든 중소기업이 됐든 어떤 회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는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해야 됩니다. 분산 투자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회사가 나의 유일한 수입원이 되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었던 성실한 회사 생활이라는 성공 공식의 시대는 옛날에 완전히 끝났기 때문이죠. 게다가 월급의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물가는 무섭게 오르는데 실질 임금은 제자리 또는 마이너스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연봉 상승률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봉이 올라도 우리는 점점 형편이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는 사이에도 줄어드는 우리의 체력과 시간은 더 이상 우리 편이 아닙니다. 이런 불안정한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회사 밖에서 나를 지켜줄 경제적 방어막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근데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스치실 겁니다. 말은 쉽지 당장 회사 일에 치여 퇴근하면 녹초가 되는데 언제 또 다른 걸 준비하라는 거야? 그렇게 쉽게 돈 벌 수 있었으면 다들 부자 됐겠지.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죠. 저도 실제 몇 년간은 유튜브만 보고 아무것도 시도조차 못했으니까요.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 역시 저도 회사 다니면서 써먹었던 방법이니까 잘 들어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황에 맞게 전략을 구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 회사에서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사용하라. 회사에서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사용하라고 회사를 대충 다니라는 소리인가요?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예요. 회사를 영리하게 다니시라는 겁니다. 혹시 파레토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모든 결과의 80%는 단 20%의 원인에서 발생한다는 법칙입니다. 회사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업무 성과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20%의 일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집중하는 겁니다. 나머지 중요하지 않은 일은 적당히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만 쓰세요. 모든 일에 100%를 쏟아붓는 건 단거리 경주에나 어울리는 방식입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퇴근 이후에 또 한 번 에너지 쓰는 일을 하루 이틀 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매일 전력 질주하면
번아웃으로 쓰러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일을 내 맘대로 덜어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집중할 일과 힘을 뺄 일을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퇴근 후에 녹초가 되는 일은 훨씬 줄어들 거예요. 저 또한 이렇게 했습니다. 불필요한 점심시간에 커피타임, 저는 차에서 잠을 자면서 에너지를 충전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느라 소모되는 에너지, 저는 제 일이 아니면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회식? 저는 웬만한 회식 다 불참했어요. 연말 고가? 저는 포기했습니다. 제가 진짜로 바라는 건 회사에서의 인정과 진급이 아니었거든요. 이런 것들부터 과감히 덜어내세요. 아유,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는 사람이고 기존에 서로 간의 관계들이 있어서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하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요. 의식적으로 퇴근할 때 에너지를 남겨서 오는 게 핵심입니다. 그 에너지가 바로 내 인생을 바꿀 종잣돈, 즉 시드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둘째, 새로운 무기를 배우는데 투자하라. 첫 번째 방법으로 에너지를 확보했다면 이제 그 힘으로 나만의 무기를 갈고 닦을 차례입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내가 회사에서 갈고 닦은 전문성을 회사 밖에서도 멋지게 써먹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하지만 만약 내가 가진 기술이 회사의 시스템 안에서만 유효하거나 어떻게 갈고 닦아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더 많죠. 그때는 과감하게 새로운 무기를 배우는데 투자해야 됩니다. 내 분야와 전혀 다른 것이라도요. 잠시 충격적인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세계 경제 포럼의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5년 안에 현존하는 직무 기술의 44%가 바뀔 거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절반 가까이가 불과 5년 뒤에는 쓸모 없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회사가 가르쳐 주는 것만 믿고 있다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도태되는 거죠. 그러면 회사에 의지할 수밖에 없겠죠. 이미 이런 변화를 직감한 사람들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조사에서는 우리나라 직장인 10명 중에 8명이 스스로를 셀러턴트라고 생각하며 회사 밖에서 자기 개발에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 회사가 내 미래를 책임져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스스로 새로운 무기를 찾아 나선 겁니다. 저 역시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위기감을 느꼈고 회사 월급을 쪼개서 쇼핑몰, 재테크, 유튜브 등등 여러 강의와 책 등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만 썼던 돈이 2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2년간은 거의 성과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만할까라고 진지하게 고민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과가 안 나서 포기하시는 분들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포기하려고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2천만 원과 2년은 실패가 아니라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를 걸러낼 수 있는 필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 덕분에 저는 회사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었던 새로운 관점과 기술들을 얻었고 완전히 다른 기회들을 발견하는 눈도 조금은 갖게 되었습니다. 실패했던 순간도 지금 돌아와 보니 실패한 건 왜 실패했는지, 성공한 건 왜 성공했는지 알게 되었고 그때의 경험으로 지금 실패 확률을 조금이나마 더 줄일 수 있게 해준 값진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저만큼의 많은 돈과 시간을 쓰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얻은 경험으로 조금이나마 시간과 비용을 줄여드릴게요. 제 강의가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이번 달 작게라도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책이나 온라인 강의를 들어보시고 시간도 투자해보세요. 한 번에 100% 성공한다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 작은 투자가 내 인생의 선택지를 넓히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라는 것은 확신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확보하고 돈을 투자해서 새로운 무기까지 만드는 과정에서 왜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할까요? 아마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저 강의만 10개 넘게 들었어요. 아는 건 많은데 왜 수익이 안 날까요? 물은 99도에서 절대 끓지 않는다는 말 수없이 들어보셨죠? 근데 문제는 물은 100도가 되면 딱 끓지만 현실에서는 얼만큼 하면 성과가 난다라는 게 정량적으로 정해져 있지가 않잖아요. 이 임계점은 사람마다 그리고 어떤 분야에 도전하느냐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심지어는 외부 환경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겠죠.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고 시간이 많은 사람도 있고 자본이 많은 사람도 있을 거고 집중력이 좋은 사람도 있을 거니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3개월일 수도 어떤 사람에게는 1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진지한 도전을 한 것을 제가 직접 지켜본 경험이 많지가 않아서 제가 하고 있는 학교 장터 강의로 예를 들면요. 제가 수많은 수강생분들을 지켜본 경험에 따르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공통적인 마의 구간이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시작했다가도 눈에 보이는 성과가 바로 나오지 않으면 3개월 차에 가장 많이 지치고 포기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마의 구간을 넘어 4개월에서 6개월까지 꾸준히 실행을 이어가신 분들은 대부분 수익을 내시더라고요. 물론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핵심은 4개월, 6개월 이런 숫자가 아닙니다. 내 앞에 놓인 99도의 과정을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100도를 만들어내는 끈기입니다. 누군가는 4개월 만에, 누군가는 그보다 좀 더 걸려서 끓는 점에 도달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임계점이 올 때까지 멈추지 않는 거겠죠.
그러니 처음부터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려고 애쓰지 마세요. 어제보다 혹은 지난달보다 작년보다 성과가 나으면 맞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대신 나의 임계점을 향해 매일 온도를 1도씩이라도 올리는 과정 자체를 목표로 삼는 겁니다. 물이 끓는 걸 목표로 삼는 게 아니고요. 블로그에 글 한 줄 쓰는 것이 온도를 1도 올리는 것이고 제품 하나를 등록해보는 것도 1도를 올린 겁니다. 이 작은 실현과 기록들이 매일매일 쌓여 99도를 채우고 결국 100도를 만들어내는 유일한 동력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실천 방식을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회사의 에너지를 전부 쏟지 말고 나를 위한 에너지를 남겨라. 두 번째, 그 에너지로 회사 밖 새로운 무기를 배우는데 투자하라. 그리고 세 번째, 나만의 임계점이 올 때까지 끈기 있게 실행하라. 저희 딸이 요즘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해서 많이 태우는데요. 아직 어려서 두발 자전거에 보조바퀴를 달고 탑니다. 근데 좀 더 타는 게 익숙해지면 보조바퀴를 당연히 떼주겠죠. 근데 우리 인생도 이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회사라는 안정적인 보조바퀴에 의지해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보조바퀴는 넘어지지 않기 위한 장치이지 속도를 내는 데는 방해가 되잖아요. 방향도 확확 꺾을 수도 없고. 그렇죠? 아마 두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다시는 이 보조바퀴를 달지는 않겠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3가지 방법은 바로 그 두발 자전거를 타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서툴러서 보조바퀴가 필요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평생 보조바퀴에 의지하면 빨리 그리고 내 마음대로 달릴 수 없습니다. 평생 보조바퀴를 장착할지 말지는 온전히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저는 한 가지는 확신합니다. 몇 년 뒤 두발 자전거를 자유롭게 타게 된 여러분은 분명 오늘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 왜 하루라도 더 빨리 보조바퀴를 뗄 생각과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저 역시 그 막막함 속에서 조금 더 일찍 도전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가장 후회하니까요. 여러분이 보조바퀴를 떼는 그날까지 저도 두 발로 탈 수 있는 요령을 알려드리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짜 살아남는 법에 대한 실용적인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눌러두시면 좀 더 편하게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